기억하시나요? 우리 행크TV에서 두 분 다 또 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온 젊은 부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쿠팡으로 60만원으로 시작해서 올해 또 이 100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황의준님하고, 또 지금 제주도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면서 또 온라인 창업을 통해서 월 매출 4천만원을 달성하고 계신 언해부트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앵크에서 활동 중인 룰루랄라 황의준이라고 하고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매대행과 위탁 판매, 온라인셀러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제주도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트도 하고 있는 언해분트 서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20대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종잣돈이 부족한 분들은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두 분 특징은 소자본으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 또 공교롭게 두 분을 인터뷰했던 타이밍도 비슷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의심병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성공하지 않아놓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두 분은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한 다음에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본인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3년 반 정도 전에 고등학교 친구랑 자본금 30만 원씩 해서 창업을 했고요. 지금은 주로 쿠팡에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임직원들, 아르바이트 통해서 한 30명 정도의 직원들과 함께 사업을 직원 30명이요? 네,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네. 처음에 본인 30만원, 친구 돈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창업 자금이 60만원 했는데 첫 해 매출이 얼마였다고요?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10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네, 예. 다음 연도 초창기에 월 매출 3천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월 매출 3천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연말에는 1억을 돌파했던 걸로, 정확한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증감을 했던 걸로. 그래서 지금 연 매출이 얼마나 났던 거죠? 연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 10월에 창업을 해서요. 네. 19년도에는 10억이 조금 안 됐던 것 같고, 20년도에는 25억이 조금 안 됐습니다. 네, 60만 원에서 10억, 그 다음에 25억 그렇게 갔고, 올해 매출이 작년인가요? 네. 21년도가 100억이 조금 안 됐고, 그러니까 작년에 97억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저도 못 믿어가지고 제가 매출 내역을 다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팩트 맞아요. 제가 확인했어요. 작년에 97억 매출을 찍었고, 그 다음에 올해잖아요. 이제 11월이니까 얼추 나왔겠는데요? 120억에서 130억 정도 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는 이제 120억에서 130억 매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템이 원래 의류로 시작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남성 의류 잡화로 시작을 했고요. 그럼 이제 여성 의류 잡화랑 농수산물도 위탁 판매까지 해서 조금씩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매출이 늘어났지만 남성에서 또 여성 의류도 하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이요? 네, 맞습니다. 농수산물까지. 네, 지금 이제 막 손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해분트님, 자기소개 다시 한번 좀 사업적으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방식은 이제 사입 방식이라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대행 방식이랑 위탁 판매 방식으로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재고 없이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별도의 물류 창고가 없이, 그러니까 노트북을 통해서 제가 주문을 넣어주고, 그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결제자에게 직접, 그러니까 저를 거치지 않고 배송 물건이 이동하는 이런 방식으로 구매대행 셀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해분트님이 올해 28살이고 그리고 언제 시작하신 거죠? 시작한 건 20년도 초에 시작을 했어요. 그럼 26살 때. 그렇죠. 지금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지금 만 26. 지금은 그 온라인 매출 처음에 얼마로 시작하셨고, 이 매출 성장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처음에 들어갔던 돈이라고 하면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주문을 쳐낼 만큼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이 없으면 들어갈 돈도 없는 거고, 내가 주문이 이만큼 왔으면 처리할 만큼의 돈이 필요해서 처음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들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온라인 셀링의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할까가 가장 고민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제품이 다 판매되는 제품인데 그중에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할까? 근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할지. 그러니까 팔고는 싶은데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걸 그냥 고민할 시간에 그냥 이것저것, 이것도 올려보고 저것도 올려보고 다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물상이 된 거죠, 처음에는. 진짜 다 팔았어요. 이것부터 저것부터 다 팔다가 잘 팔리는 것들 한두 개가 캐치가 되면 이제 그것들을 파고들고 이거랑 유사 상품을 또 파고들고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가 세부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만물상이었다가 지금은 생활 잡화 쪽이나 가구
인테리어 제품 쪽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가구하고 인테리어 제품 그 소품을 판매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언헤븐트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걸 잘 파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정말 많은 물량의 물건들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반응 오는 거를 점점 최적화해가면서 제품을 다시 세팅해가는 그 방식을 취하셨고, 우리 황희준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남성 의류, 원래 대학 전공이 어떤 거였죠? 공대에 나왔습니다. 그쵸. 저도 공대. 아, 공대요? 네, 무슨 과요? 저 기계과 나왔어요. 기계과. 네. 전기과입니다. 전기과, 화학공학과. 와, 우리 공돌이들이다, 공돌이들. 아, 지금 공돌이들이 지금 공장을 안 가 있고 다들 사업하는 거네요. 예.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본명이 어떻게 됐었죠? 저 서형준입니다. 예, 서형준, 황희준, 우리 두 분의 준. 예, 쭈님들을 모시고 지금 오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공돌이들이네. 그러니까 이게 취업이 안 됐었나요? 왜 다른 진로를 생각했었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랑 창업, 뭐 제 나이 때 항상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고민했었고, 제가 4학년 때 이제 미국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미국 여행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해서 가게 됐거든요. 가게 돼서 이제 거기서 미국 친구들도 막 사귀고 그랬는데 같이 수영장을 갔어요. 저는 래시가드를 입고 갔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수영하러 왔는데 래시가드를 왜 입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거기 미국 사람들은 이거 안 입는다고. 저는 몸이 좋지 않아서 이걸 입는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거 눈치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말했던 그 미국 친구가 사실 되게 뚱뚱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너 입고 싶은 대로 입어 라고 하는 게 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항상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취업 창업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너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대기업, 좋은 직장, 뭐 연봉 높은데 이런 거가 중요시했던 저에서 조금 그냥 내가 진짜 가슴 뛰는 게 뭘까? 그게 저는 창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이 더 쉬워서, 그러니까 취업은 답이 없어서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더 재밌고 열정 있게 할 수 있는 게 창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뭐 돈도 없었으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시작한 게 이제 온라인 셀링이었던 거죠. 미국의 뚱뚱한 친구에게 영감을 얻어서 그런 거 하나도 평상시에 또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서 또 결정을 하는 딱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두 분 다 학교 평점은 괜찮은 거예요? 평점이 안 좋아서 나는 이걸 택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평점 공개 한번 할까요? 평점? 네. 저 먼저 합니까? 저는 그때 4.3 만점에 한 3.8 정도로 3.7? 3.8 정도로 3.8 한 학기가 아니라. 네. 전 평점은 저도 비슷하거든요. 3.8인데 저는 전공 학점은 안 좋았고, 저는 이제 제가 창업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학점은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평점은 비슷한데. 저 진짜 평점 3.8이에요. 3.8점인데, 근데 저도 전공은 낮고, 그리고 1학년 때 막 1점대랑 2점대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복학하고 뭐, 네, 맞아요, 4점대로 맞아요. 떼어가지고, 이제 3.8 맞췄는데, 교양 과목은 너무 재밌는데, 전공은 정말 재미없었어요. 맞아요. 그거는 저도. 비슷했어요. 정말 비슷하다. 공대에 3.8에, 그것도 비슷합니다. 처음 도전해서 바로 승승장구 하진 않았을 것인데, 처음에 좀 시행착오 했던 거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처음 가장 어려웠던 건 내 제품을 어떻게 노출시키느냐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품 사진 찍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선에서 다른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갈 수 있는데, 노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거대 자본들이 이미 광고비를 크게 쏟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틈새 시장을 공략하느냐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좀 시간이 지날수록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두 분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대부분 스마트 스토어, 구매된 쿠팡 너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진부하다, 뭐하다 하는데, 두 분은 현재도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지금 후발주자가 배워서 시작을 해도 지금도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의류를 메인으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주 비교적 최근에 새로운 의류 채널을 냈는데 어제 일매출 100만 원을 넘게 찍었습니다.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채널이. 그래서 한 달 안에 일매출 100만 원을 찍을 수 있는 정도면 다른 분들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엄청난 자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어쨌든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이거를 일매출 100만 원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헤븐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레드오션인 것 같은데 지금 뛰어들어도 늦진 않을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블루오션이라고 무조건 좋은 거고 레드오션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레드오션이라는 말은 시장 안에 돈이 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블루오션의 경우에는 내가 막 뛰어들었는데 거기 돈이 안 몰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온라인 셀링 시장은 레드오션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진입한 사람과 후발주자로 진입한 사람과의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선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저는 트렌드라고 보거든요. 이 트렌드가 반영된 제품, 트렌드가 반영된 서비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보면 후발주자랑 초기 진입한 사람이랑 출발선상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캐치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저는 소싱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미 진입한 사람이랑 크게 간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행크에서 무언가를 소개를 할 때 이제는 그게 효용 가치가 없는 거면 거짓말하게 된 거나 아니면 그분만 띄워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늘 앞으로 가능성 있는 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묻고 싶었고요. 안 그래도 지금 뭐 홍은표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렌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하나의 판매 상품으로 계속 영원히 롱런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거가 괜찮겠다, 어떻게 캐치하시는지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시장이랑 오프라인 시장이 이제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 아예 분리된 시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내가 레스토랑을 차리겠다, 떡볶이집을 차리겠다 하시면 떡볶이집이 어디가 잘 되는지 보통 찾아가 보지 않습니까? 맛이 어떻게 다른지, 서비스는 어떤지, 가격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온라인 시장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제품들이 지금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하면 좋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브랜드에서 잘 팔리는 것들이 보통 이렇게 낙수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 시즌, 두 시즌 정도 뒤늦게 그런 것들도 파악하시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해븐트님은 어떤 거를 파악해서 하시는지? 일단은 트렌드를 캐치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고, 트렌드는 바람이잖아요. 그 바람은 파도와 같아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렌드를 캐치하려는 일단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파도가 보이면 잽싸게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숙소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죠. 뭐 이 러그 어디서 산 거예요? 이 조명 예쁜데 어디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 이 숙소 너무 예쁜데 인테리어 컨셉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질문들을 이제 잘 정리해보면은 공통적으로 유행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요새는 뭐 빈티지한 제품이 유행이구나. 요새는 미드 센추리 제품이 유행이구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이런 키워드랑 맞물리는 제품들을 이제 소싱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정답이 좀 나와 있고, TV에서도 많이, 그다음 신문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것 자체가 좀 가는 방향이고, 거기에서 그런 대기업하고 좀 경쟁하지 않고 자기만의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대량 등록, 몇 개 품목 마케팅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 질문은 또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를 지금도 이렇게 등록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몇 개 아이템을 좀 선별해서 그거 하고 마케팅을 집중할지. 그냥 이건 뭐 정답은 없지만 본인 생각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나는 상품 소싱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나는 상품 소싱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소싱 자체에 집중을 한다기보다 일단 양적인 거에 먼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이 괜찮은 걸 보이면은 그것들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잘 팔리는 제품 벤치마킹 한다고 하잖아요. 그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막 영상도 첨부돼 있고, 상세 페이지가 이야기예요. 스토리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작부터 따라하려고 하면 다리가 찢어지는 느낌, 그 참새가 따라가다가. 그래서 그런 느낌이어서 일단은 나는 양적으로 많은 걸 올리고 괜찮다 싶은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보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이 많은 대량 등록 상품들을 하나하나 다 엄청 공들여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일단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최대한 대충이라는 게 시간을 아끼면서 시간의 중요성을 좀 더 인지하면서 양적으로 많이 하고, 이거 좀 반응 오는데? 이거 문의 좀 오는데? 이런 것들은 상세 페이지를 조금씩 고쳐보는 거죠.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는 번역도 해보고, 아니면 동영상이 없는 거는 영상 첨부도 해보고, 사진이 너무 조잡하면 내가 하나 샘플 받아서 사진도 예쁘게 찍어보고, 이렇게 조금씩 기여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앞에서 해븐팀이 말씀해 주신 거랑 일맥상통한데요. 조금 부연 설명을 더 하자면, 마냥 올리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린 것들 내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꼭 가져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멜빵 바지를 소싱을 해서 올렸다 그러면 멜빵 바지에서 어떤 검색어가 유효하게 타겟팅이 되고, 마냥 멜빵 바지, 티셔츠, 바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올릴 때마다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매 공부를 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낙찰을 많이 받는 것보다 수익률이 나는 한 개, 두 개의 부동산을 갖는 것들이 많이 유효하다고 강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과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소싱을 할 때 되게 어려워하세요. 괜찮은 제품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막 엄청 혁신적인 제품? 예를 들어 아이폰
스마트폰, 최신 폰이라던가 뭐 전자기기 이런 거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제품, 뭐 명품 브랜드 가방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개인 셀러가 뭐 공급받기도 어렵고 받았다고 한들 저와 같은 셀러들이 많잖아요. PT기는 또 가격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할 필요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도 소싱할 수 있냐면 다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이게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판다고 생각해보면 이 책을 헌책방에 판다고 하면 무게당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1kg에 잘 팔아봤자 120원, 130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가지고 헌책방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권당 2,000원, 3,000원은 받는 거죠. 아니, 똑같은 책인데 이걸 내가 어디로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가치가 지금 10배 넘게 차이가 난 거잖아요. 저는 이런 타겟 설정을 하는 것까지도 상품 소싱에 대한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꼭 혁신적인 제품 아니면 뭐 엄청난 퀄리티의 제품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제품도 타겟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연 설명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20년도에 코로나가 막 창궐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면 마스크나 일반 마스크가 이제 대기업들이 생산을 못해서 이제 수요를 못 따라가는 때 실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라 일반 마스크에서도 우리 같은 일반 셀러들이 뭔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게 면 마스크였습니다. 면 마스크 공장을 찾아가서 소싱을 해서 그때 한 달에 뭐 거의 만장 단위로 팔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공급이 금방 따라와 줬기 때문에 네.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혁신적인 상품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그런 상품들 속에서도 충분히 빈틈을 찾을 수 있고 이득을 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코로나 시기에 더 성장했거든요. 저 더 괜찮았어요. 코로나 때 어땠어요? 저희도 많이 성장했죠. 그쵸, 많이 성장했죠. 저 완전 성장. 완전 성장했죠.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외부의 위기 상황이 위기지만 실제로 좀 역발상하고 도전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기회가 돼서 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셋 공통점이 너무 많은데요. 공통점 찾기네. 네. 저도 처음에 궁금했던 부분인데 스마트 스토어가 사실은 대세였고 가장 큰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스마트 스토어 외에 그리고 황희준님은 쿠팡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어네분트님은 구매 대행이라는 걸 또 잘 모르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쿠팡에서 나고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수요층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런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비해서는 물론 정산이 조금 늦다는 부분, 수수료가 조금 높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채널이라고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조금 큰 장점을 말씀드리면 스마트 스토어는 광의도 굉장히 많고 많은 셀러분들이 입점을 해 계세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잘하고 계신 셀러분들 중에서 쿠팡에 입점해 계시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하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쿠팡에 아직 입점을 안 해 있다. 그만큼 쿠팡이 블루오션이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고 실제로 저희도 쿠팡에서의 그런 성장 동력을 굉장히 크게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대부분 경매 투자를 배우고 공매까지는 안 배우거든요. 왜냐면 공매는 절차가 달라요. 절차가 다르고 여기는 경매는 인도명령이라는 간단한 제도가 있지만 공매는 명도소송이라는 걸 해서 소장을 하나 더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일반인이 소장을 접수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경매 인구에 비해서 공매 인구가 훨씬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매 인구처럼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시는 분도 많지만 쿠팡은 딱 들어왔더니 정산도 조금 늦게 되고 수수료가 좀 더 비싸다는 그 허들 때문에 난 그냥 여기서만 할래 해서 이쪽은 경쟁이 좀 덜한 거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그런 허들은 있지만 또 매출을 내서 수익을 더 많이 내면 되는 거잖아요. 매출을 더 키워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쿠팡을 했고 쿠팡이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로켓 배송 맛을 한번 보면 그 다음부터는 쿠팡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켓 배송에서 더 빠른 것도 있나요? 아니요, 로켓 배송이 가장 빠르고요. 네. 로켓 배송 외에 제트 배송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로켓 배송은 이제 쿠팡에서 직접 사입을 해가는 제도고 제트 배송은 쿠팡 창고 내에 저희가 입고를 시켜서 배송만 그쪽에서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너무 그럼 편리할 것 같아요. 그 리뷰란에 들어가 보면 제품은 좋은데 배송이 너무 느렸어요. 이런 리뷰가 되게 많아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소비자는 쿠팡으로 많이 이동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동하고 있으면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거를 봤을 때 여기 경쟁이 덜하면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언헤븐트님은 해외 사이트랑 구매 대행을 하셨잖아요. 왜 그걸 택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매 대행의 장점이라고 하면 재고를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이 사실상 무한대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을 또 등록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빠르게 올릴 때는 하루에 막 몇천 개씩도 올렸거든요.
이제 그렇지. 이런 걸 올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중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이제 크롤링을 해와서 올려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조금 더 피드백을 받기가 쉬웠죠. 그러니까 반응률이 있는 제품을 찾기가 쉬웠고, 그리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잘 안 팔리는 제품, 그러니까 특이한 제품 위주로 소싱하는 게 좋거든요. 저도 보면서 제품이 팔렸는데 이 제품이 뭐지? 했던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엊그제도 계란 위에 머리만 치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계란 머리. 네, 계란 윗부분만 딱 쳐서 그 날개랑 딱 딸 수 있게 이런 것도 있고 되게 특이한 제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짜파게티 끓일 때 물 빼고 버리잖아요.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전자처럼 된 냄비, 이런 것들도 이제 구매대행에서 많이 팔리거든요. 이런 좀 아이디어 제품, 이런 것도 결국 트렌드 기반의 이제 제품들인데, 이게 잘 안 팔려도 돼요. 한 달에 하나 팔려도 되고 두 달에 하나 팔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올릴 수 있는 제품은 무궁무진하니까. 재고를 두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렇기 때문에 부업으로 시작하기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본업에 맞춰서 소싱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용사다라고 하면 구매대행 소싱을 할 때 처음에 뭐 미용 가위, 바리깡 이런 걸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반품이 들어오면 내가 쓰면 되니까 가볍게 접근하시는 게 처음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액으로 하거나 아니면 반품을 받아도 소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재고 부담이 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작게라도 시도를 해보시면서 좀 자기가 감을 찾으면서 조금 더 제품도 늘려가고 이런 아이템도 늘려가는 그런 걸 취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커뮤니티에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한 건지 좀 물어봤어요. 이걸 지금 할까 말까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건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첫 도전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조언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자본으로 일단 실행을 해보시는 걸 좀 강력하게 소자본으로 추천드리고 시작해라.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처음 생각을 500만 원으로 잡았다면 거기서 10분의 1로 줄여서도 충분히 창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9번을 실패해도 마지막에 성공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최소 자본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30만 원으로도 충분히 아직도 30만 원 되나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직원들 왜 눈이 반짝반짝거리지? 원해분트님은 지금 딱 시작하는데 나 이거 어려울 것 같아. 그분들께 조언. 일단은 나 퇴사하고 여기에 올인할 거야, 나 이제 밤새서 할 거야,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요, 내가 정한 시간, 내 일상에 크게 해치지 않는, 타격을 입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하루에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내가 정한 시간만큼을 꾸준하게 먼저 실행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 여기에 막 올인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되는 게, 내가 올인을 했다가 이게 결과가 같이 시작을 하더라도 누구는 나보다 더 잘 팔 수 있고 나는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너무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정한 시간에 꾸준하게 하다 보면 거기서 내 샵 자체에서 오는 피드백으로 성장하는 걸 반복하시는 걸, 이런 방식으로 커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온라인 사업을 잘 하게 되면 온라인 사업에서는 또 이거는 아이템도 찾지만 마케팅도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 시작 전에 마케팅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마케팅을 공부해야 되는지. 마케팅 말고도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뭐 배송도 있고 CS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돈이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10,000원, 20,000원으로 도전을 해볼 수는 있지만 다른 것들과 다르게 내 지갑에서 돈이 곧바로 빠져나가거든요. 광고 CPC 클릭 한 번 더 하면 500원, 1,000원씩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기본 지식을 쌓고 도전하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팅은 일단 분명히 중요한 영역이죠. 설득의 영역이니까. 우리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랑 결혼해주세요 라고 하면 결혼해줄 리가 없잖아요. 마케팅이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 잘생기면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 잘생겼다라는 게 엄청나게 괜찮은 제품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제품이 아닌 이상 내가 이 제품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그 과정이 결국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마케팅을 공부를 하고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시면 사실 이 공부는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마케팅의 그 방법적인 거는 또 트렌드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어요. 지금은 뭐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최고 좋고,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 광고가 제일 좋고, 근데 이게 1년, 2년 후에도 제일 좋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는 마케팅이 저는 되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해보고 거기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보고 본인만의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결국 관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마케팅은 지금 정형화된 마케팅 방법을 가지고 모든 거가 통하지가 않고 어떤 아이템냐에 따라서 어디에 노출하는지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뭐 계란 윗머리 치는 그런 거는 맘카페에서 되게 유용할 수도 있겠고, 그죠? 미용 가위나 이런 거는 또 그런 거의 주제를 가진 곳이 또 될 수가 있겠고, 이거를 어떤 주제를 가진 분들이 사용하는지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케팅을 하실 때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제품에서는 이게 요즘에 되게 잘 팔린대, 이게 너무 잘 팔린대, 그러면 여기서는 역으로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지 한번 뒤집어 보면 몇
몇 개의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나도 그럼 이런 부분을 마케팅 영역에 노출하면 좀 효율이 좋겠구나. 거기서 이미 검증된 1등 상품에서 효율이 나온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사전에 다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시작한 다음에 찾아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이제 해오신 거랑.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숙소 계약을 하나 더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에어비앤비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 단순히 숙소 하나의 관점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였다면 조금 더 확장해서 게스트들의 2박 3일 코스, 3박 4일 코스, 그 여행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숙소 패키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지금 숙소로 하는 거랑 온라인 셀링 하는 거랑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온라인 셀링을 하다가 반품 제품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또 숙소에 배치함으로써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사업체들을 만들어 계속 나가는 게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황희준님은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2명이서 시작을 해서 직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만드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요. 그런 사업체가 만약에 완성이 된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리스크 해칭을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목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행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굉장히 진부한 대답이. 근데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언해부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굉장히 재밌고, 화면 속에서만 보던 곳을 실제로 보니까 되게 되게 신기하고 좋았어요. 사실 인터뷰 하기 전에 두 분 영상, 그 다음에 두 분 다른 스토리를 봤었는데, 야, 젊은 분들인데 배울 게 많이 있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와, 정말 괜찮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행크TV 영상도 찍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찍다 보니까 저도 궁금하잖아요. 이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서 지금도 가능해요? 지금도 정말 이거를 노력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저는 행크 회원분들한테 정말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 두 분께서 정말 지금도 시작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회원분들께도 좀 강의를 해주셨으면,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소자본이고 나도 온라인 사업으로 한번 정말 도전해보겠다라고 하면, 정말 좀 성공한 분들께 노하우를 배운다고 하면 검증된 거잖아요. 검증된 거니까 지금도 어떤 질문을 하든지 이렇게 척척척 답변을 해주시니까, 아마 우리 또 행크에서 20대, 30대, 그 다음에 종잣돈이 부족한 분들께 좋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는 부탁을 드렸고, 두 분께서 강의를 준비를 하셨는데 한 30초 홍보 타임 드리겠습니다. 불과 3년 반 정도 전에 30만 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좀 실감이 안 나고요. 제가 겪어왔던 시행착오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최소한으로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러닝메이트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드려서 꼭 성공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언해분트님, 제가 온라인 셀러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면서 이 얘기 나한테 누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나오는 이 얘기 있잖아요. 이 얘기를 강의에 담았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또 피드도 잘해서 성공 사례 잘 만들어 주실 거죠? 네, 그렇죠. 네. 제가 부동산 투자로 행크에서 많은 분들 부자로 만들었는데, 온라인에서 정말 무자본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소액으로 성공할 수 있는 분들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훌륭한 두 분 실전 전문가, 실전 고수를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의로 좀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곧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지금 구매대행 빠른 시기에 오픈이 될 거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강하시고, 강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단톡방에서 피드백도 해드리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박정수님 질문하셨네요. 50대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요. 50대. 네, 실제로 50대 분이서 구매대행 통해서 매출을 월 순수익 한 200에서 300 정도 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맞아요. 제가 구매대행을 추천하는 거는 하루에 최소의 시간 한 2시간 미만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맞나요? 아니면 얼마까지 되나요? 일단은 최소한의 시간으로 좀 효율성 있게 하면 한 200에서 300 정도는 200에서 300. 네네. 예, 그러니까 구매대행 하면 기본 200에서 300 정도는 어느 정도 특별한 사람만 아니라 노력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결과물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쿠팡은 하면은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을 봐도 될까요? 또 한 6개월 이내로는 이 정도의 파이프라인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6개월 내에 쿠팡에서 그냥 세팅한 걸 가지고 그래도 200에서 300, 그러니까 100에서 300 사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복재테크에 미리 공지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행복재테크를
링크를 참고하시고 행크 에듀에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송사무장 쇼는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부자의 징검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송사무장 쇼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